밤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아주 먼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처럼 희미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평가했던 사람들, 당신을 칭찬했던 사람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은 혼자 앉아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마음속을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못 보인 것은 아닐까? 실망시킨 것은 아닐까? 인정받고 싶다. 그 생각들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이 채워져도 새로운 욕망이 태어납니다. 인정 욕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칭찬이 필요해집니다.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더 많은 박수가 필요해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 타인의 마음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시선의 노예가 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평판을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진심보다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나를 관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성공했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잠들지 못하는 밤도 대신 견뎌주지 않습니다. 내 고독도 대신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그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보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불행이 시작된다고.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남들에게 친절했고 예의 바르며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래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짜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림자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타인의 눈이라는 감옥.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옥의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조용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타인의 눈일까요? 아니면 그 눈을 두려워하는 당신 자신의 마음일까요? 사내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제와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전날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밤새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입니다. 칭찬 10마디보다
비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100명의 호의보다 한 사람의 냉담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결핍에 민감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은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 시선의 대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라는 점입니다. 사내는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특별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방금 저 사람이 나를 본 것 같은데 혹시 나를 비웃은 것은 아닐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수십 명의 재판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빴습니다. 누군가는 점심을 고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밀린 일을 생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내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인 일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자기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무대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공인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의 집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삶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하루 종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작은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는 언제나 그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내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그는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욕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인정 자체를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 때 느껴지는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일까? 그 질문은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 뒤에는 대부분 의지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움직이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정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찮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견딜 수 없다. 사내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흐릿한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당했던 순간, 실수했을 때 느꼈던 부끄러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의 침묵. 그 감정들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인정 욕구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사내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처럼 보이는 유리를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을까? 오랫동안 그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정 욕구는 사랑의 욕구와 닮아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욕구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아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증거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존중, 누군가의 부러움. 그것들을 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마치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다시 비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의 평가에 기대어 행복해지려 할수록 더 불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명성이 내일은 잊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박수가 내일은 침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행복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사내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찾고 있었던 것은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안정감이었습니다. 존재해도 괜찮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찾아 헤맸습니다. 더 많은 평가,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확인. 하지만 바깥 세상은 끝없는 시장과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잠시 만족하면 곧 새로운 결핍이 생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흔들리는 진자.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괴롭고, 얻고 나면 곧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나섭니다. 인정 욕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인정받으면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정을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사내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세상에 나를 칭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질문은 무서웠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가? 한참 뒤에야 마음속에서 작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붙었다고 더 가치 있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비난이 붙었다고 덜 가치 있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누가 칭찬하든 말든 떠오릅니다. 산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다는 박수를 받지 않아도 출렁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자꾸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마치 존재 자체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그 순간 사내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괴롭히던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괴롭히던 것은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현실보다 훨씬 큰 그림자였습니다. 창밖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사슬 하나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는 사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자유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는 칭찬은 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가? 왜 박수는 끝나고 나면 더 큰 공허를 남기는가? 그 질문의 답은 그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행복의 정의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사내는 오랫동안 바라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환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가볍게 보였습니다. 세상도,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어제의 감동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칭찬은 만족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칭찬을 얻은 순간부터 잃을 가능성도 함께 생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의 평가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비난하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신일까요? 아니면 평가하는 사람들일까요? 사내는 이 질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손에 맡겨두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존이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의 인정이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꼈을 때, 그는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너졌던 날들도 떠올렸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칭찬이라는 줄, 평판이라는 줄, 인정이라는 줄. 그리고 그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와 평판에 대해 매우 냉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실제 가치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평판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파도가 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내는 어느 날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잘 그렸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즐거웠습니다. 그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잘 그린다는 말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졌습니다.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순수한 즐거움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칭찬이 아니라 몰입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어느새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행복을 위해 하던 일이 인정받기 위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을 인정받기 위해 하고 평온하기 위해 살기보다 성공해 보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삶보다 타인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결코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칭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존중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없다고 인간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칭찬이 끊기면 자신의 가치까지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바로 그때 인정은 기쁨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그날 밤 사내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유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칭찬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끝에 마음속에서 하나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칭찬이 없어도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다음 깨달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나무들은 잎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나무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누군가는 죽어가는 나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쓸쓸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판단도 나무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내는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누군가는 그를 성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경험과 욕망, 두려움과 편견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즉,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내는 오래전 자신을 싫어했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와 경험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타인의 판단은 종종 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정보라는 사실을 누군가 지나치게 비난한다면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과하게 부러워한다면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쉽게 무시한다면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오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거울 같지만 완전한 거울은 아닙니다. 깨진 거울일 때도 있고, 그린 거울일 때도 있고, 왜곡된 거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보고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사내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비난하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둘 다 완전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말은 의견일 수는 있어도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아름답다고 하든, 누가 초라하다고 하든 그 말들은 나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들은 평가들의 총합이 아니구나.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고독도, 그의 노력도, 그의 눈물도, 그의 침묵도 아무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판단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비판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칭찬이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눈은 나를 볼 수 있어도 내 본질까지는 결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장 두려운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 하는 곳.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자유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던 곳.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내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타인의 평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혼자 있는 자신을 마주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음악을 틀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피해왔던 누군가와 마주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슈료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사내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 평가도 없는 상태, 아무 역할도 없는 상태,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했고, 칭찬받지 못하면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칭찬할 사람도, 그를 비난할 사람도, 그를 부러워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조용했고 세상은 차분했습니다. 사내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산은 혼자 있습니다. 달도 혼자 떠 있습니다. 겨울숲도 혼자 겨울을 견뎌냅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을까요? 물론 외롭다는 감정은 인간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산은 산으로 존재합니다. 달은 달로 존재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사내는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증명하려 했을까? 그 질문은 오래된 상처처럼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된 병을 드러내는 진단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증명이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는 사실을.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증명이 필요 없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독 속에서 작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욕망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아,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 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구나. 그는 더 이상 그것과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 자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그를 좋아했고, 누군가는 무관심했고,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예전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사내는 어느 벤치에 앉아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따뜻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존재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조건 없이 존재하는 것. 증명 없이 존재하는 것. 누군가의 허락 없이 존재하는 것. 그동안 그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편안해질 수 없었습니다. 기준이 밖에 있는 한, 삶은 끝없는 시험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새로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냥 존재한다. 그것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성공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장 강한 평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존재는 증명보다 먼저 옵니다. 가치는 평가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삶은 인정받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사라지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에 가까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완전한 해방은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칭찬이 기쁘고 비난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내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존재가 갑자기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두빛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타인의 눈 뒤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많은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정 욕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붙잡고 있던 시선들은 얼마나 오래 당신을 기억할까요? 당신이 두려워하던 평가들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당신이 애써 지키려 했던 평판은 과연 당신 자신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불고 내일은 저쪽으로 붑니다. 그 바람 위에 자신의 가치를 세우면 삶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존재 위에 삶을 세우면 조금씩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거창한 성공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이 줄어든 상태를 더 높게 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욕망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웃을 수 있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욕망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눈이라는 감옥은 사실 철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그래서 열쇠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열쇠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그 문을 통과해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